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가운을 좀 입고 왔어요. 예, 사실 주말에라 빨려고 갖고 왔는데 입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도수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수치료를 왜 받는지, 언제 받는지, 어디서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이번에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도수치료 할 때 주의사항을 좀 연속으로 좀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도수치료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치료받으려고 바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설명을 좀 요구해요. 선생님, 이제 도수치료는 좀 어떤 거예요? 언제 받는 거예요? 왜 받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퇴원할 때는 도수치료 다 끝나고 이제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들은 또 이제 어디서 받아야 되는 것까지 이제 물어봅니다. 도수치료는 일단은 얘기를 해보면은, 도수치료는 어떤 걸까요? 도수치료라는 거는 막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아이봉트라고 세 개 이제 정형도수 치료 협회 큰 게 있는데, 학교에서 얘기한 게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한 얘기가 있고, 일반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도수 치료는 재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면서 망가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점점 발달을 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누워있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거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고 땡깡 피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엄마가 다 해줘야 되죠. 그러다가 애가 이제 누워있다가 슬슬 고개 들면서 막 움직이고, 자기 손도 빨고 발도 빨다가 뒤집어요. 뒤집게 하다가 이제 배밀이 하다가 이제 네 발로 기어댕기다가 슬슬 기어댕기다가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뭐 잡고 걸어 당기다가 뛰어당기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은 한 3살 정도면은, 뭐 2살, 요즘에는 보통은 돌진하면은 걸어 댕기죠. 예, 2살, 보통 이제 2살에서 3살 넘어가면은 웬만한 기능들은 다 합니다. 예, 3살 넘어가면 이제 계단까지, 작은 계단까지 스스로 넘어가면서 웬만한 퍼포먼스를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때서 이제 우리 신체 기능은 완성이 조금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3살 정도, 4살 정도 되면은. 예, 그런데 그때부터 쭉쭉쭉 자라면서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예, 그때부터는 뭐, 우리가 날 수는 없잖아요. 예, 걷고 뛰고 하고 계단 오르고 정도, 외발로 서 있고 뭐 점프하고 이런 거 퍼포먼스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는 근력만 강해지고, 그 센티미터, 뛰는 센티미터 이런 것만 강해집니다. 스피드만 강해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다치거나 또는 노후되면서 근육들이 점점점 망가져요. 근육이 망가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서 기능적인 이상이 생겨요. 내가 양반다리하고 바닥에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허리랑 골반이 뻐근해지면서 양반다리하고 못 앉아요. 기능적인 이상이 생긴 거죠. 근데 보통은 기능적인 이상이 오기 전에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뻐근하고 이런 통증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기능적인 이상을 생깁니다. 그거를 치료해 주는 게 도수 치료예요. 근데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제 통증과 기능적인 이상들, 얘네들이 망가진 거를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재건축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건물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땅바닥이 있죠. 거기다 건물을 세웁니다. 건물을 세워가지고 예쁘게 완성되면은 그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돼요. 철근이 휘고요. 뭐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외벽이 붕괴되고 조금씩 망가지면은, 그러면은 뭘 해야죠? 이제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가냐면은,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 이완시키고 스트레칭하고, 그러니까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도수 치료는 처음 보면은, 초반에 보면은 마사지 샵, 좀 불법 마사지 샵들도 있죠. 예, 참고로 마사지는, 예, 다 원래는 좀 그래요. 예, 병원에서 하는 거랑 그 맹인 분들이 하는 거 빼고는 다 원래 좀 그런 거예요. 예, 뭐 합법이 없어요 원래 사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도 병원에서 나가면은 합법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게 풀어줘요. 마사지를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저희는 일반 마사지사랑 다르죠. 신경해부학과, 신경생리학과, 그리고 그러니까 인체해부학과, 인체해부학과, 인체생리학, 그리고 신경적인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웬만한 것들 다 배워요. 이런 것들 다 배우고, 기능해부학이라든지 기능적인 거, 이 근육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 근육을 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한 근거 이론들을 다 배웁니다. 논문을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반 마사지사랑 다르게 뭐 마사지 자체는 그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맹인 안마사분들은 굉장히 촉각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분 굉장히 잘하거든요. 대신 저희는 이론이 좀 뒷받쳐진 상태로 이거를 풀어줘요.
다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통증이 감소가 와요. 우리는 근육에는 젖산이랑 피로물질과 통증 요소들이라는 게 쌓여요. 예, 근육은 굉장히 신경 섬유가 많아요. 감각세포도 많고 운동신경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통증을 잘 유발해요.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풀어주면은 얘네가 굳어있던 거에 혈액순환이 돼요. 혈액순환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되면은 우리 때가 빠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 옷이 제가 오늘 빨러 갖고 왔거든요. 이게 오래 입으면 때가 차요. 때가 빕니다. 그러고는 이거를 빨아줘야 돼요. 어떻게? 물에 넣고 쥐어 짜줘야죠. 그러고는 물과 세제가 들어가면서 얘를 순환을 시켜주면서 때가 빠지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마사지가 그런 거예요. 예, 얘를 통증을 먼저 감소시켜줘요. 통증이 감소되면은 어떤 게 좋아지냐면은 근육을 잘 쓸 수 있어요. 우리 근육이 이런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이 얘가 아프면은 못 써요. 내 근육을 이렇게 막 쓰려고 했는데 얘가 아프다 하고 안 써요. 근육은 통증이 있으면 쓰질 않습니다.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생기면은 더 쓰지 않아요. 그러고는 힘이 약해져요. 당장의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러고는 먼저 풀어가지고 얘를 이완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이완시켜주고 운동할 준비를 하는데 바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섬유 다발들이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가 이미 짧아져 있어. 이 상태에서는 못 움직여요. 여러분 주먹을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 쥐었다 했는데 쥔 상태에서 또 못 쥐어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펴줘야죠. 펴야지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펴줘요.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고관절 스트레칭 해주고 뭐 이런 근육도 스트레칭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스트레칭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운동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재건축에 비교하면은 우리는 마사지 하는 거를 무너뜨린다고 봐요. 이거를 무너뜨립니다. 마사지 하면서 근육을 다 이완시켜가지고 잘못된 건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줘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서 우리 골격 구조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철근을 쌓는 거랑 똑같아요. 골격을 다시 만들 수 있게 하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어떤 거? 콘크리트를 박는 거랑 똑같아요. 건물이 철근만 있으면 금방 휘어요. 뼈대만 잘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휘어지겠죠. 잘못되겠죠. 그러는 그거를 근육들이 꽉 잡아줄 수 있게 근력을 발달시켜요. 그러니까 근력을 발달시킬 때 어떤 순서로 발달시키냐면은 우리 근육은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 수준에서 의식적으로 빡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손의 수준이라든지 다른 수준에서 무의식적으로 안정성 근육이라는 걸 써요. 일반적으로 본인들 코어 머슬 같은 거 들어봤죠? 팔을 딱 뭔가 무거운 거 들려고 하면은 손에서부터 모션은 나와요. 모이는 거는 모션은 나오는데 힘쓰는 거는 이 속에서부터 코어 머슬 또는 안쪽에서부터, 그러니까 근위부라는 거예요. 얘는 원위부고 얘는 근위부에 가깝다는 거죠. 근위부가 먼저 힘이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딱 잡아주면은 원위부가 힘을 딱 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점프 뛰려고 할 때 바닥이 단단해야지 높이 뛸 수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몸이 바닥이 돼주는 거예요. 내 바닥이 곧 바닥이 아니더라도 이 손을 쓰더라도 이 손을 버틸 수 있는 건 이 어깨입니다. 그래서 어깨부터 강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손을 쓸 수 있게 강화를 시켜줍니다. 이런 순서, 동원 순서라 해가지고 근육이 파이어링 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 순서 위주로 저희가 강화를 시켜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완시켜가지고 무너뜨리고 스트레칭 해가지고 각도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근력 운동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튼튼하게 버틸 수 있게 해줘서 통증과 기능적 이상을 잡아주는 것, 그게 도수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 도수치료를 이제 왜 받는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기능적 이상이 생겼으니까 받는 거예요. 언제 받냐면은 기능적 이상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겼을 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남아있죠. 어떤 병원을 가느냐? 사람들이 일단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면은 치료를 잘 받아요. 치료 받고 이제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저희가 외래로 오시는 동네 분들도 있지만 동네 분들은 외래니까 저희한테도 오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멀리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입원해가지고 차 타고 1시간 정도 걸린다 하면은 저희가 저희 병원은 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더 다쳐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멀리서 저기 오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을 특히 운전하러 왔어요. 제 환자 중에 진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뭐 어디서 내려오신 분들 많거든요. 막 운전하고 와요. 그럼 와서 다 굳어져 있어 이미. 그러면은 더 굳어져 있으니까 내가 풀어주고 치료해주면 되지. 내 입장에서는 안 좋으니까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어차피 몸이 좋았다가도 오는 길에 굳어지고 나빠져. 그리고 내가 치료하면 좋아지지? 그럼 가는 동안 또 굳어. 차 타고 운전하고 어디 멀리 갔다가
그러면은 병원은 수익 구조에는 좋겠죠. 병원은 이제 환자가 장기간 오면은 좋지만, 근데 치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저희는 저희 병원장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익보다는 사람이 치료가 돼야 돼.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근처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면은 집에서 가까운 데부터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서울의 송파구 같은 데 산다. 그러면은 핸드폰에 검색하잖아요. 내 집 반경 1km에 최소 도수 치료하는데 5군데는 있을 거야. 송파구니까. 예. 그리고 지방에 갔다. 지방에 가도 요즘에 검색하면은 웬만한 읍내 시내에는 도수 치료하는 데 다 있어요. 일단은 거기를 가요. 일단은 거기를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봅니다. 치료를 받아봐요. 이게 내 몸에 좀 잘 있는지. 근데 이게 잘 맞는지. 근데 잘 맞는 치료는 또 어떤 거냐면은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치료사가 있어야 돼요. 정말 유명한 병원에 있더라도 거기에 병원에 어차피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은 치료사 선생님이에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보통 도수치료를 하거든요. 도수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있어요. 양반과 의사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근데 양반과 의사분들은 이제 바쁘기 때문에 진료 보고 하느라고 도수치료를 많이 못하고 보통은 물리치료사들이 해요. 물리치료사랑 환자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치료사가 이게 막 뭐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데 너무 아파. 환자가 딱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가지고 못 받겠어. 그런데도 쌩까고 계속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환자랑 소통하면서 적당히 참을 수 있을 만큼, 예, 마사지 할 때 원래 부드럽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강한 마사지, 딥프레션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찢어야 되는, 근섬유다발을 찢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만성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굳어있다든지 때는 찢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많이 아플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저희는 치료할 때 환자 얼굴만 봐요. 아, 제가 오늘 좀 말이 빠르죠? 이렇게 전공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욱해가지고 말이 좀 빨랐네요. 좀 천천히 할게요. 예, 환자 얼굴만 봐요, 저희는 환자 얼굴 보고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환자가 좀 아파하는지 보고 기분 나빠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매일 계속해요. 환자분, 특히 여자분들 할 때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거나 하시면은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젊은 막 10대 이렇게 뭐 애기들도 그렇지만 애기들 포함해서 뭐 10대, 20대, 30대 여성분들까지는 진짜 거의 한 5분에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면은 얘기하세요. 예, 특히 저희가 가슴 주위 많이 풀어요. 이쪽에 풀어야 되니까 뭐 가슴 여기까지 만지진 않죠. 저희 쇄골환자니까 가슴 겉에 부분들, 지방이 좀 있지 않는 부위까지는 저희가 좀 풀어요. 그리고 고관절과 골반, 엉덩이 근육은 저희가 다 풀어요. 예, 저희가 엉덩이 근육 이런 거 다 풀거든요. 다리 사이 근육까지도 어느 정도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 저희가 치료할 때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면은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 그러면은 꼭 얘기하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좋은 치료사들이 많죠.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얘기하시고, 좀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 꼭 얘기하시고, 거기서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싶으면 병원에, 근데 보통 치료사한테 얘기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꼭 얘기하시고. 예, 근데 보통은 뭐 치료니까 예, 넘어갑니다. 아파도. 예, 기분 나쁘기 전에 아프거든요, 좀.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환자분과 치료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겠죠. 치료사가, 저희 치료실은 45분 치료예요. 45분 동안 치료를 계속 설명해줘요. 환자분, 오늘은 이런 치료 받을 거고, 치료 시작하기 전에 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 오늘은 상태가 어떠하니까 이런 치료를 좀 할게요 하면서 치료해요. 치료하면서 막 고관절을 풀어요. 제가 고관절 골반 풀면서 설명해요. 환자분, 고관절이랑 골반이 굳어 있으면은 허리가 대신 일을 하고, 그러면 허리에 예,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는 버티는 근육인데 움직임을 많이 주면은 허리가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 안 되기 때문에 고관절을 좀 풀게요라고 설명을 하면서 풀어줘요. 웬만한 치료사들은 어디 병원 가면은 거의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하면은, 환자가 이해가 되면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숙제까지 치료사가 줘야 돼요. 병원에 계속 오게 되면은, 병원은 좋죠. 치료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료가 빨리 되려는, 정말 치료의 목적의 병원이라면은 숙제를 줘요. 프린트 같은 것도 주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뭐 찾아서 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림으로써 환자한테 집에 갈 때 제 동영상 찾아보라고, 제가 일일이 동영상 찍어줬었는데, 일일이 동영상 찍어주다가 치료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시간이 아까워서 영상을 찍어서 아예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환자랑 치료사가 잘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가 처음에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집 근처 몇 군데 갔는데 처음에 못 찾으면은 또 옆에 병원 가요. 근처에 병원은 많습니다. 옆에 병원 가고 한 2군데, 3군데, 많으면 4군데까지 가서 그 중에 제일 좋은 데 가세요.
예, 저도 제 환자 이렇게 오다가 외래 환자가 와가지고 한 번 왔다가 저랑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향 자체가 안 맞아. 저는 치료할 때 다 설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편안하게 말없이 조용히 받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아직 처음이니까 인식을 못했잖아요. 처음이니까 인식을 못했으니까 막 설명하면서 해요. 근데 그분 딴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부드럽게 받고서는 좀 편하게 저절로 낫고 싶은데 이렇게 왔다 하면은 이제 다시는 안 와요, 나한테. 그분 아마 다른 병원 갔겠죠. 그거는 저와 그분이 성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치료사들이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율로 따지자면은 10점 중에 초반에는 이렇게 푸는 것만 하루 그냥 끝내요. 초반에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끝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부터는 운동을 꼭 가미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다섯 여섯 번째에서 아무튼 좀 어느 정도 통증이 많이 잡혔다 싶으면 운동을 엄청 많이 시켜요. 엄청 많이 시켜요. 진짜 힘들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합니다. 예, 진짜 힘든데 그러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 예, 저같이 치료하면은 나중에는 좋아요. 나중에는 좋은데 치료 받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겠죠. 그래서 본인과 맞는 치료가 있는 데를 몇 군데 찾아가지고 좋은데 선택해서 가시면 될 거예요. 저희는 저희 병원 오라는 소리 안 하고 저희가 치료사가 3명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명이 돼요. 4명이 되는데 성향이 다 달라요. 치료사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병원마다 컨셉이 다릅니다. 저희 병원은 보편적으로 좀 저랑 좀 다 비슷해. 저희들 다 비슷하거든요. 치료하면서 설명하면서 운동시키고 운동하고 동영상이라든지 프린트 같은 거 줘가지고 숙제 내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4명이 보통 전체적인 성향이 그렇고 4명의 치료사가 있는데 한 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공이 소아치료예요. 뇌성마비 발달 지원 친구를 옛날에 세브란스 있을 때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치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발달 위주의 치료를 해요. 예, 그리고 다른 친구, 제 동기 친구 한 명은 이제 저희 팀장, 저랑 이제 대학 동기인데 그 친구는 정형 쪽인 우두둑 하는 거 있죠. 그런 체형 교정 쪽을 먼저 했어요. 요즘에는 우두둑 잘 안 해요. 우두둑 위험하고 효과가 좀 떨어져서 그 친구도 잘 안 합니다. 그게 원래 전공인데도 잘 안 해요. 간혹 가다가 정말 필요하면 해요. 근데 그거는 걔가 잘해. 체형 교정 그 친구가 정말 잘해요. 왜냐면 그거부터 배웠고 걔는 운동도 체형 교정 쪽으로도 굉장히 잘 알고 전문적으로 체형 교정 쪽을 굉장히 척추 교정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은 수술 재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분도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수술병원에서 수술 재활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런 재활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운동들 그리고 그런 푸는 것들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들을 굉장히 많이 하나요.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식이 방대해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향들이 있어요. 치료사들마다 전공으로 하는 게 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찾아서 가면 돼요. 예, 여기까지 이제 오늘 도수치료에 대한 가벼운 얘기를 했어요. 도수치료가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왜 받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받는 건지, 이제 어디를 가야 할지,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좋은 데를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도수치료를 이제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를 하나 영상을 또 찍어서 바로 연속으로 올릴 겁니다. 예, 오늘 이만 하고요. 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